자, 선생님들 이제 55분이 됐으니까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선생님들이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RAG도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있는데요. 한번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EST API라는 그 개념을 또 간단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쉽게 풀어갖고 설명해 드릴 건데요. PEST API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별도의 서비스가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읽고 하는 거는 번거롭고, 제가 이해한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방금 이제 VS 코드에서 요거 UBrun hello PI를 이용해가지고 GPT한테 프롬프트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그러한 GPT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렇게 GPT한테 프롬프트를 전송을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매번 VS 코드를 열고 UBrun hello PI를 실행하고 하는 거는 번거로워요. 번거롭기도 번거롭지만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조교는 그냥 켜두면은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다시 여기 VS 코드에서 프롬프트 바꿔가지고 입력하는 거는 사람이 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성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온라인에서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서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구현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실습하는 환경에서는 온프레미스 서버를 돌리거나 아니면 이 노트북을 이제 계속 켜둘 수는 없기 때문에 온라인이라고 했습니다. 클라우드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온라인이나 클라우드에서 이 역할을 대신할 PC, 이제 저를 서버라고 표현할 건데, 그 PC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개념이 조금 아리송하실 수도 있고, 혹은 패스트 API 좀 아시는 분들은 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이제 요거를 써보면서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면, 전달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API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보내고 받는 그 환경을 대신하게 하는 가상의 서버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패스트 API를 좀 기술적인 얘네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좀 인용해서 설명을 하면은, 패스트 API는 파이썬으로 API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 뭐 라이브러리, 패키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늘 항상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패스트 API 뭐 장점 뭐 쉽고 좋지만 사람들 많고 서버 터지고 퍼포먼스 구리다 이런 얘기가 가끔 나와요. 근데 수만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서 하는 게 아니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카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애플급 대기업이 아닌 이상 수만 명이 동시에 프롬프트를 보내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습을 하거나,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실사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패스트 API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API의 주소는 여기 그 구글에서 패스트 API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창에 들어가셔도 되고, 또 여기 가면은 그 코드들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물론 이 코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스트 API를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 게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API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패스트 API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그러니까 로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선생님들께서 각자 쓰고 계시는 PC를 일단은 서버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GitHub에다가 올리고 뭐 렌더로 올리고 하는 작업을 할 건데, 일단은 VS 코드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걸 해볼게요. 제가 설치를 요 PIP를 쓰긴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 튜토리얼이 끝날 때까지도 모를 것 같은데, PIP3 인스톨, 그 다음에 패스트 API 스탠다드라는 걸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마 UB add 이렇게 써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되는 걸로 일단 저는 해볼게요. 일단은 창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PIP로 하면은 일단 아까 UB를 했으니까 저는 UB add 된 것 같네요. 이렇게 UB add 그 다음에 다운표 열고 패스트 API 스탠다드로 하고 입력을 하고 나면은 막 설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썼던 그 헬로 PI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새로 열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단 저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코드를 다시 띄워드릴게요. 아니다, 요걸 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해야 되는 거는 from PEST API, import PEST API 다 아시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PEST API를 해서 이 함수를 불러오겠다. 그 다음에 앱이라는 걸 만들 겁니다. 앱은 이제 서버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가 중요하게 하는 문법이 이런 식으로 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의 입력받는 그런 엔드포인트를 열어준 역할을 하는데, 이게 백날 말로 설명하는 건 제 재능이 없고 한번 실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잠깐만요. 제가 창을 넘기고 요거 아까 만들었던 코드를 두고, 이번엔 UBrun이 아니라 PEST API 탭, 그 다음에 저는 헬로로 했으니까 헬로 PI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보통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고 나면 뭔가 결과가 딱 나오는 거를 많이 써요. 근데 패스트 API는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결과를 딱 내고 프로그램 끝 이게 아니라 패스트 API를 열어둔 상태가 목적인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걸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터미널이 크기를 조금 줄이면은 계속 실행되고 있고 실행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결과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이제 요거 아마 애지간하면 요 코드로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로컬호스트의 8000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127 어쩌고 하지 말고 그냥 로컬호스트의 8000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요런 창이 상당히 재미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창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자, 앞에서 패스트 API를 이용해서 여기 루트 디렉토리에 접근하면은 헬로 그다음에 월드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제이슨 같은 데이터를 리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코드고, 사용자가 로컬호스트 8000은 포트 이름인데 여기다가 그냥 요거 루트 디렉토리가 생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뭐 A를 하면은 나중에 여기다가 add, get, 뭐 A 이렇게 해야 될 거고, 근데 이거는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의 역할은 항상 열려 있는 서버를 만든다는 것에 의의를 두시면 됩니다. 요거 헬로 월드 안 뜨시는 분 있으면은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시면 되고, 패스트 API 데브 메인이 전 헬로로 했어요. 헬로 PI로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고 나면은 이러한 창이 뜨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서 127.0.0.1 8000을 들어가도 되고, 저처럼 로컬호스트의 8000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애초에 그냥 그 여기 터미널에서 여기다 대고 커맨드 혹은 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 창이 또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패스트 API가 장점이라고 어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가 API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볼 주요한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패스트 API를 어떻게 만들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패스트 API가 뭐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다, 이거를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게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 로컬호스트, 지금은 로컬호스트인데 이따가는 이제 실제로 그 인터넷 그 렌더랑 기터브 써가지고 다른 주소창을 바꿀 겁니다. 어쨌든 이 주소에 접근하면은 우리가 정의했던 헬로 월드라는 데이터를 준다라는 거고, 근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루트 디렉토리에다가 만들었지만 나중에다가는 뭐 GPT라는 엔드포인트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그 오픈AI API랑 콜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프롬프트를 보내고 받는 그거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것도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패스트 API를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고, 이제 패스트 API에다가 오픈AI 그 SDK라고 부르죠. 요거를 붙이는 방법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요 슬라이드 위치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거를 다 따라치는 것보다 차라리 복사해서 붙여놓은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보시면은 이 슬라이드 주소가 여기 주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비틀리, 그다음에 파이콘, AI, 메신저입니다. 그 메스라고 했지만 여기 들어가면은 요 슬라이드 주소 창으로 나올 거거든요. 비틀리, 파이콘, AI, 메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많이 찍어줬구나. 29페이지를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코드를 일단은 왼쪽에 있는 코드를 쭉 복사해가지고 방금 작업하고 있었던 헬로 파이썬 코드에다가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대로 하면은 이 코드가 고칠 부분이 많습니다. 로깅도 안 쓰고 OS도 안 쓰고 하긴 한데, 그 다음에 또 아마 이거 파이던틱이라는 것도 아마 추가로 인스톨해야 될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요 돌려놓은 패스트 API 코드를 종료를 해야겠죠. 하고 뮤비 헤드 파이던틱을 추가하고, 로깅이랑 OS는 아마 기본으로 있는 걸 거고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일단은 요거 루트 디렉토리에 헬로 월드는 아까 있었던 거라서 일단은 설명 안 하고 그냥 접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이걸 바꾸기 전에 그 오픈AI한테 어떻게 보내고 그 유니콘 동화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했던 그 SDK의 내용이랑 상당히 유사한데, API 키가 이렇게 SK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디 갔니? 얘를 다시 복사하고 저는 이거 넣을게요. 넣고, 그러면 오픈AI API 키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라는 걸 만들고,
이대로는 클라이언트 만들고 아직 아무것도 안 보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 API한테 보내고 받는 형식을 정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이 더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거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는 요거 오른쪽 것도 복사해서 붙여놓겠습니다. 붙여놓고 나면은 제가 요거를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타입 맞추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앱저켓은 루트 디렉토리고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클라이언트는 API 키 등록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한 게 여기 generate라는 건데 시작은 나중에 이 그 패스트 API를 시행했을 때 방금 루트만 했지만 여기다가 generate라는 거를 입력을 하면은 요 코드의 내용을 실행해서 그 결과를 응답하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뭐 try except는 그냥 넣었는데 해보고 에러 나면은 뭐 이렇게 출력해라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except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없어도 실행에 극단적으로 지장이 있는 건 아닌 부분이어서 요거는 생략하셔도 되고 핵심은 요겁니다. 첫 번째로 프롬프트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request action parameter get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CURL 가지고 이제 API 넣었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프롬프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변수를 넣어줄 거예요. 이따가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파이썬에서 프롬프트라는 변수로 사용하겠다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스폰스 받는 건 우리 아까 했던 거 유니콘이랑 비슷하죠. 물론 지금 이제 4.1 나노로 되어 있는데 4.1 나노인 이유는 이 4.1 나노가 제일 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뭐 원하시면 4로 바꾸셔도 되고 5로 바꿔도 되고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어쨌든 GPT한테 GPT 4.1 나노 모델한테 그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받아서 리스폰스로 받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뭐 리스폰스에서 아까 보면은 굉장히 그 내용이 많았잖아요. 이것들을 다 사실 보여줄 필요는 없고 결과적으로는 그 어디 갔니? 아웃풋 텍스트라는 부분만 담아서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다시 그 패스트 API dev hello python으로 요 코드를 실행을 해 볼 건데 그래서 코드를 설명하면은 generate라는 엔드포인트를 열었고 GPT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에러 로깅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실행을 한 이후에 주의해야 될 점이 일단 실행해 놓고 나면은 사실 여기서는 새로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터미널의 목적은 서버를 열어두고 그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VS 코드에서 여기 새로운 터미널을 추가할 겁니다. 그 혹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요거 눌러서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윈도우는 파워쉘이라는 터미널을 쓰는데 명령어가 조금 달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쨌든 새로운 터미널을 열어서 이 서버를 열어둔 상태에서 똑같이 그 저희 아까 컬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 내용을 할 건데 제가 이거를 내용을 안 붙여놨네. 요거 저도 한 땀 한 땀 쳐보겠습니다. 아마 이 코드를 해보고 제가 되면 여기 슬라이드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결과적으로는 됐고 제가 이 코드 일단은 여기다가 텍스트로 새로 작성해서 붙여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크긴 작아도 상관없죠. 네. 그치, 슬라이드 보였으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여기 파이썬 터미널에서는 아까 패스트 API를 실행을 했어요. 서버를 열어둔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이 서버에 접근하는 역할을 하는데 로컬호스트 패스트 API에다가 generate라는 엔드포인트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 이제 오픈AI API 키라는 걸 전달할 거고 근데 추가로 이제 사용자가 요 파라미터 그다음에 프롬프트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프롬프트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내용이 이제 1 더하기 1은 뭐야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넣고 뭐 요거 디테일 파라미터는 이제 그 오픈AI API 쓸 때 뭐 K가 어쩌고 얼마나 창의성 있게 대답하고 하는 그런 디테일한 설정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핵심은 앞에서 우리가 헬로 파이썬에서 제너레이트 부분에 프롬프트를 입력받아서 전달하겠다라는 코드를 짰고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라는 그 데이터를 꾸겨가지고 패스트 API에서 넣어주는 역할 여기 아마 D가 데이터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걸 보내고 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사실 버전이 뭐 2.0이고 템플레이트가 있고 한데 아웃풋에서 요 심플 텍스트 요거 선언한 부분이랑 똑같죠. 2.0 템플레이트 아웃풋 심플 텍스트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그냥 요 심플 텍스트 요것만 넣어도 되긴 하는데 요걸 넣어야 나중에 다른 작업이랑 연동할 때 편해서 넣었어요. 하고 났더니 요 텍스트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하는 GPT의 대답을 여기 서버에다 열어두고 듣게 하는 역할을 이제 패스트 API에 우리가 만든 서버에 제너레이트라는 엔드포인트로 열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 혹시 다 되셨나요? 안 되는 분 있으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요거 제너레이트 엔드포인트에다가 만들고 우리가 CURL로 쏘긴 했지만 어떤 우리 원하는 프롬프트 보내고 받는 거 이제 확인했다고 전제하고 계속 넘어갈게요. 제너레이트 접속했고, 근데 이제 패스트 API를 우리가 지금은 개인 노트북을 써가지고 VS 코드를 열고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24시간 일하는 AI 조교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AI 조교 역할을 아직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요 PC를 켜야 되고 여전히 VS 코드를 열고 터미널을 열어서 CURL을 쌓아야 되고 하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이걸 이제 GitHub,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GitHub랑 렌더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찐으로 이제 온라인에다가 API 서버를 구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로컬호스트가 아니라 뭐 우리 보는 IP 주소 있죠. 뭐 12점, 뭐 12점, 뭐 34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주소를 대신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노트북을 실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VS 코드를 실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렌더라는 서비스에서 그거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GitHub는 코드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목적이고 GitHub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는 이제 온라인에 공개된 코드를 사용해서 서버를, 그러니까 이 패스트 API를 터미널로 대신 실행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원래 GitHub 리포지토리도 새 거로 만들고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미리 템플릿을 만들어 놨어요. 자, 어떻게 보냐면 여기 주소창에 가면은 제가 만들어둔 이 주소 리포지토리거든요. 여기 보면은 파이콘 AI 메신저라는 리포지토리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라이센스, 리드미, 뭐 임베딩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얘를 템플릿을 안 만들었나? 템플릿으로 하고 여기 use this template 버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create new 리포지토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템플릿 하는 거 처음이라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름은 사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거나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저는 파이콘 2호로 할게요. 이름 뭘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리포지토리를 템플릿을 해서 이건 안 써도 되고 퍼블릭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프라이빗으로 하면은 바꾸는 게 정말 손이 많이 가고 복잡하기 때문에 템플릿을 하고 크리에이트 리포지토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템플릿을 복제하고 나면은 제가 만들었던 리포지토리에 들어있는 코드 내용들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 열렸고 이 generated from 요거 메시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될 거는 여기 보면은 main.python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렌더로 하여금 실행하게끔 할 건데 이거를 그대로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잠깐 듭니다. 어쨌든 얘를 지금 작성하고 계신 파이썬 코드에 맞춰서 수정을 하시고 근데 아마 요거 API 키 때문에 아마 바꾸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익스포트를 한다면은 크게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를 원하는 대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 deploy to render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래 메인 파이썬이 아니라 리드미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누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코드를 렌더라는 서비스에 보내겠다는 역할을 하는데 이 보내는 역할이 여기 왼쪽 아래 주소창에 보면은 제 리포지토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요 에딧 파일에 들어가서 여기 deploy render라고 하는 23번째 줄에 여기 끝에 부분 있죠. 요거를 파이콘 AI 메신저가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지금 요거 바꿨던 이름 파이콘 2호로 바꾸고 요건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요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요거 리드미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 요 버튼을 이제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렇게 렌더에 로그인 하라는 창이 뜰 건데 선생님들께서 저는 계정을 만들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저는 GitHub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나면은 저 버튼 하나로 딸깍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데 다시 해봐야겠네. 잠깐만요. 디플로이드 렌더 탭에서 링크 열기. 오케이, 그럼 요런 창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블루프린트 네임이라고 하는데 얘는 아마 그냥 프로젝트 이름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AI 메신저라는 아무 단어를 쓸 거고요. 브랜치가 메인으로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크게 변경해야 될 내용은 없을 겁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이제 그 여기 리포지토리에 보면은 render.yaml인데 얘가 이제 이 파일을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파이콘 AI 메신저로 해야 되나?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거를 AMS가 아니라 이걸로 바꿀. 찝찝한데. 요거 이름을 바꾸고. 근데 아마 스님들은 요거 렌더에다가 요거를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고 요 이름을 그대로 쓰면 될 겁니다. 저 요거 render.yaml 파일에서 네임을 AIMS로 바꿀 거고요. 그 외의 내용들은 아마 크게 손댈 게 없을 겁니다.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블루프린트 네임을 이대로 하고 메인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디플로이 블루프린트로 크리트로 해서 오케이 디플로이 블루프린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렌더라는 서비스에서 요 설정을 이용하고 요 설정에 요 메인 파이썬이라는 코드를 그 얘네가 제공하는 서버에서 터미널로 실행을 한다 역할을 생각하시면 되고 열심히 이제 돌아가고 만들고 있죠.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한 몇 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 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렌더에 디플로이 버튼 눌렀고 그 다음에 아마 이대로 하면은 막 돌아가다가 중간에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요 파이콘 리포지토리에 보면은 그 API 키를 여기서 받겠다라고 했는데 렌더한테 우리가 이 API SK 어쩌고 키를 아직 제공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게 맞고 그거를 설정하는 방법이 여기 세팅즈에서 세팅즈가 아닌가? 여기서 아마 인바이러먼트에 이게 맞았던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인바이러먼트에 new 배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오픈 AI API 키 get environment니까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긴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고 세이브를 해야 이제 이 렌더에서 우리 그럼 이제 오픈 AI API 키를 어떻게 쓰는 건데 여기다 줬으니까 이제 갖다 써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방금에 그 처음 디플로이 할 때는 얘네가 API 키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마 다시 리스타트 서비스 요거를 눌러서 API 키 정보를 주고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돌아가고 실제로 여기 주소로 접근하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루트 디렉토리 접근했던 것처럼 헬로 월드 그다음에 여기다가 CR을 써가지고 뭐 1+1이 뭐야라고 하면은 우리가 VS 코드에서 패스트 API를 실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아마 상당히 또 웃긴 게 중요하진 않지만 렌더 버튼을 눌러서 해도 되고 GitHub 연동을 하고 디폴트를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렌더 아마 아까 처음 했을 때 하면은 렌더 API 키가 없다라는 에러가 나면 종료가 될 건데 그거를 여기 환경 변수에다가 오픈 API 키 그다음에 SK 어쩌고 키를 넣고 세이브 온리든 뭐 세이브 리빌드 앤 디플로이를 하든 하면은 요 주소 창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에러가 났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API 키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찡찡거리는 것 같은데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렌더가 저희가 뭐 돈을 내고 쓰는 것이 아닌데 서버를 대신 이제 실행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버에 그 접속이 없으면은 한 10분인가 15분 동안 커넥션 없으면 서버를 그냥 재워요. 그래서 물론 그 10분마다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제한 없이 유료로 쓰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은 그냥 죽었다 싶으면 다시 서버 재실행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를 하고 있는데 이거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되고 나면은 이렇게 디플로이 라이브가 떠야 되는데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혹시 이 과정 중에서 안 되는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소원 들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다. 여기 로고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서비스 이제 라이브가 뜨면은 저는 여기 주소창에 들어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헬로 월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좀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실습 자료 만들 때도 리빌드 엄청 하고 또 디플로이 엄청 하고 했었고, 그리고 이게 요 링크가 아니라 잘 찾아보면은 요거 주소로도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요거 렌더에다가 서비스 띄우는 것까지 안 되신 분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되신 분들은 일단 슬라이드 설명을 하면은 여기까지 하고 딱 쉴 생각이었거든요. 현재 단계는 이제 아까는 VS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API한테 보내고 유니콘 뭐 동화 만들어줘 하는 단계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렌더에다가 띄우고 나면은 이 VS 코드를 키울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얘를 꺼도 렌더 서버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게 렌더 아이콘인데 그걸 통해서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카톡에다가 어떻게 연동하는지 볼 거고, 지금이 3시 45분이니까 4시까지 쉬면서 안 되는 분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